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에서 찬양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휘자로 활동하시는 김준용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에 재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소개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학교는 그 영어로 하면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이고요. 위스콘신 주립대학인데 밀워키 그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카고에서는 한 1시간 좀 넘게 올라가면 있는 그렇게 뭐 여기서 멀지 않은 그런 학교고요. 여기는 주립대학으로 이렇게 많은 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음악 그 예술대학이 아닌 음악과에 저는 지휘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케스트라 지휘를 담당하시나요? 네,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 그 디렉터로 있고요. 오케스트라는 그 학부하고 대학원의 그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거기에 제가 음악 감독 그리고 지휘자로 있고 또 그 제가 그 저희 그 대학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지휘 전공 학생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휘 수업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뮤직 디파트먼트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요. 앙상블은 몇 개의 앙상블이나 있나요? 예, 저희 학교에는 앙상블은 우선 밴드 쪽으로요. 뭐 한 서너 밴드가 있어요. 심포닉 밴드도 있고 그다음에 윈드 앙상블, 더 전공자 대학원 학생들을 주로 있는 좀 더 잘하는 그런 윈드 앙상블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전공자로 되어 있는 밴드가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공자로만 되어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비전공자고 커뮤니티 분들이랑 같이 하는 또 커뮤니티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합창단은 또 한 서너 개, 뭐 남성 합창, 여성 합창, 뭐 혼성 합창 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앙상블이 있습니다. 야, 굉장히 규모가 큰 음악 대학이군요. 그럼 연주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예, 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으로 말씀드리면 한 7번, 8번, 그리고 또 그건 학교에서 하는 연주가 그렇고 또 한두 번은 또 외부에 나가서 또 연주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연주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예, 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으로 치면 한 7번 정도, 8번 정도. 그 중에는 이제 오페라를 또 풀 스테이지로 하는 오페라 한 편이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으로 하는 또 합창 연주 있고, 그리고 또 한두 번은 저희가 또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많은 연주를 소화하시려면 정말 지휘자뿐만 아니라 그 단원들도 보통 노력과 시간이 드는 게 아닐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리허설을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이제 3시간씩 두 번 연주가 두 번 리허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6시간 있는데 뭐 한 달이면은 그러니까 연주 한 번에 한 8번 정도 리허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워낙에 프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뭐 한 서너 번만 하고 또 한 번 연주하고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제 학생들이 결국엔 나가서 그런 프로 오케스트라 같은 데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더 미리미리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주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온 후로. 예. 오셔서 트레이닝을 더 시키시는 예. 경우가 됐군요. 예. 어떤 연주들을 주로 하세요? 레퍼토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 클래시컬 음악이 거의 뭐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차이콥스키, 베토벤 뭐 이런 아주 스탠다드한 곡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좀 현대 쪽으로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결국에는 다 클래시컬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오케스트라 연주로 연주됐던 곡은 어떤 곡들이 있었나요? 예, 드보르작 그 첼로 협주곡을 지난 마지막 연주 5월 이번 달 초에 마지막 연주 이번 학기 마지막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뭐 베토벤의 서곡, 차이콥스키 심포니 4번, 교향곡 4번, 그리고 또 한 2년 전에는 그 한국의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오셔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또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예, 주로 그런 곡들 하고 있습니다. 예. 오페라도 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풀 스테이지로 1년에 한 번 올리신다고 하셨나요? 예, 예. 그 저희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또 학교에 오페라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서요.
거기서는 또 그 성악가들을 이렇게 성악하는 학생들을 준비시켜서 오페라 스테이지 무대를 이렇게 그쪽에서 하고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를 또 준비시키고 해서 한 편의 오페라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은 지금 지휘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예. 원래 이제 악기를 시작할 때 어릴 때 보통 피아노나 바이올린 혹은 플룻 같은 이런 악기를 접하게 되는데 지휘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은 어떤 악기를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저는 좀 자연스럽게요. 저희는 좀 음악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또 저희 누님은 오르간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음악은 전공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음악 굉장히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특히 오페라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부르시고 하시는 그런 굉장히 좀 음악을 좋아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신데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냥 피아노를 시키셨고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시면 다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지만 이제 싫어서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레슨할 때만 되면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한 몇 년 지나서 좀 늦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 바이올린을 시작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바이올린 하겠다고 하셨나요? 음악이 좋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악기든 하고는 싶었는데 그냥 피아노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어느 날 그냥 친구 집에 갔는데 그 피아노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올려놔 있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 그런 현악기를 봤는데 그 모양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모양이며 색깔이며 좀 너무 뭔가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냥 보자마자. 벌써 이제 시각적인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셨나 봐요. 그랬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께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좀 사달라고 제가 졸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뭐라세요? 허락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그거는 할 수 있겠냐고 하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오래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악기상에서 아주 한 5만 원짜리 한국에서 예, 사서 그냥 저는 그때부터 했는데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으시니까 진짜 예, 그냥 동네에 계신 어느 바이올린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소리가 물론 저는 뭐 어릴 처음이라 소리는 저는 못 냈는데 제대로 이제 그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그때 이렇게 음반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소리가 좋아서 나 그냥 바이올린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먹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날 어렸으니까 전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시니까 그런 예.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그냥 처음 할 때부터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나이도 조금 제가 들어서 시작을 했고, 예, 저는 바이올린은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좋아서 그냥 시키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좋아서 계속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지만 또 교회나 또 다른 앙상블 단체에서 합창 지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합창 지휘는 많이 하셨죠? 예, 저는 뭐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교회에서 자랐다고 뭐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중등부 때는 제가 성가대도 그냥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이제 전공을 하러 바이올린 전공 때문에 대학을 갔는데 아무래도 남자 중에 바이올린 하는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개척교회 하셨던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가대를 좀 맡아서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뭐 음악은 지휘는 뭐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음악을 제가 아니까 제가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제가 어디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섬기는 곳마다 성가대 지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 개인적으로 합창 지휘와 그 오케스트라 지휘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느끼시는지 또 혹시 선호하신다면 어떤 쪽이신지. 예,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 합창 지휘가 굉장히 많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휘라는 것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로서는 같은 것 같고요. 조금 뭐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다른 것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이제 호흡 같은 것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같고 합창지휘를 할 때는 이제 관악기는 물론 관악기를 할 때 또 이렇게 연습시킬 때는 당연히 호흡을 해야 되지만 오케스트라에서도요. 그런 것 말고는 뭐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곡을 공부하는 게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코어가 악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악기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케스트라 지휘가 좀 더 복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더 들긴 하네요. 예. 네, 연주를 이렇게 가서 보든지 혹은 예. 뭐 영상으로 보든지 보면은 어떤 오케스트라들은 보면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굉장히 좀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음악에서는 그게 이제 딜레이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여러 오케스트라를 많이 지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딜레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소리가 빰 이렇게 나야 되는데 빰 이제 늦게 나오는 경우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케스트라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개성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휘를 했을 때는 좀 덜 느꼈는데 유럽에서 제가 지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렇게 다운빗을 주면 바로 안 나오고 좀 이따 나오더라고요. 항상 저는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좀 당황을 좀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를 안 따라오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트래디션이라고 하나요? 그 오케스트라마다 갖고 있는 그 오랜 해온 그 지휘자, 상임 지휘자와 해왔던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고 나서는 결국에는 뭐 또 그것을 알고 가니까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당황을 했죠. 근데 오케스트라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훈련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는 한 8년 전에 루마니아에 있는 한 시립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리허설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다운빗에 분명히 큰 소리로 다운빗이 막 나오는 곡인데 했는데 거의 한 3초 있다가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물론 이제 전문 오케스트라일수록 혹은 동유럽 쪽이 딜레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딜레이가 많은 줄은 몰랐어요.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음악회 가시면서 보실 때 이런 딜레이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음악을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를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연주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브람스의 레퀴엠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위스콘신 주립대학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함께 최근에 한 연주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한 연주인데요. 이 곡은 굉장히 긴 곡이에요.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긴 곡인데 저희 학교에서도 그 전에 제가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연주가 안 됐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풀로는 연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이었고 또 정말 해보고 싶었고 또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곡을 선정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마 일부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레퀴엠 그러면 또 생소하셔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레퀴엠이 뭔가요? 예, 레퀴엠은 한국말로 하면은 진혼곡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기리는 교수님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곡으로는 모차르트가 레퀴엠을 작곡했고요. 그다음에 베르디의 레퀴엠도 있고요. 또 베를리우스도 레퀴엠을 작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람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굉장히 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특별히 좀 다른 것은 다른 레퀴엠들은 보통 라틴어로 돼 있는 합창 가사가 라틴어로 돼 있는데 특별히 브람스는 이 곡이 좀 더 대중적으로 좀 더 친근감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대신에 자기 나라의 그냥 모국어인 독일 말로 그래서 작곡을 해서 이 제목이 그냥 레퀴엠이 아니라 절맨 레퀴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레퀴엠입니다. 예. 당시 레퀴엠을 혹은 미사곡을 이렇게 라틴어 아닌 다른 가사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좀 혁신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위험한 예. 이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전통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브람스는 이렇게 그 많은 서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위해서 예. 자국어로 독일어로 썼다는 것이 정말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 레퀴엠도 그 메스 미사라 그러기도 하고 메스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작곡가들이 그 메스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해서 보통 5개나 6개의 악장을 묶어서 많이 연주가 되는데 레퀴엠도 메스의 한 종류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다른 일반 메스랑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진원곡이기 때문에 밝은 악장들이 빠지고 이제 좀 영혼을 기리고 그런 악장으로 채워져서 좀 길게 보통 독일 레퀴엠이 7악장으로 되어 있죠. 네, 이제 길죠. 네, 예, 예. 네. 이렇게 좀 레퀴엠과 일반 메스 컬렉션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중용 교수님의 지휘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한 소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예, 이 큰 작을, 이 대작을 이제 준비하시고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 뭐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합창단 같은 경우는 새 합창단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그런 그 리허설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다 합창 지휘자가 저희 학교에는 합창 지휘 교수가 교수님께서 따로따로 연습시키시고 또 그것을 다 모아서 제가 또 가서 또 음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요. 또 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연습을 시켜야 되고 또 마지막에 한 4번 정도는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같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원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습시키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연주가 이렇게 많으시지만 또 학교 밖으로도 연주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싱턴 DC 쪽에서도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오케스트라는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오케스트라인데요. 이것은 뭐 저는 잡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창단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목적은 조금 보통 오케스트라 좀 다른 것은 제가 좀 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오케스트라였는데 그것은 좀 더 모든 오케스트라가 좀 이렇게 연주를 이제 보통 분들이 보러 가시기에는 조금 벽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너무 티켓 값도 좀 비싼 것 같고 또 좋은 연주를 듣기 위해서 항상 다운타운 같은 교통도 안 좋고 막 이래서 좀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에너지와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소비를 해야지만 라이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더 해소하고 싶어서 좀 더 보통 분들에게 그냥 다가가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어서 그런 연주를 만들고 싶어서 또 그런 마음 맞는 분들을 함께 시작한 오케스트라이고요.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인데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8번 연주를 하면서 또 지역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버브 지역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좋은 음악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렇게 시작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이 방송이 미 전역으로도 이제 방송이 되는데요. 또 워싱턴 DC 쪽에 또 볼티모어 쪽에 계시는 분들 들으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휘자로서 또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두 가지를 다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해 오셨는데요.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나 김진용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좀 어릴 때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제가 꿈을 갖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또 지금은 바이올린도 하지만 또 지휘 쪽으로 더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저희 프로페션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지휘인데요. 저는 어떤 길이 저한테 주어지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인 것 같아요. 또 지휘자를 하다가 또 몇 년 후에 다른 것을 하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지휘가 너무 좋고 또 바이올리니스트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인간 김준용, 예, 음악가 김준용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신앙인으로서 이제 음악을 또 하시는데요. 일반 클래식 레퍼토아를 하실 때나 혹은 교회 음악을 하실 때 마음에 좀 틀린 점이랄까 그런 것이 있나요? 예,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어렸을 때는 교회 음악, 교회에서 하는 그런 찬양곡이라든지 그런 것과 또 제가 전공을 했던 클래식 음악은 좀 더 세속적이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찬양곡만 해야 되나, 뭐 성가곡만 해야 되나 이런 곡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제가 좀 더 삶의 경험이 더 생기고 또 신앙생활도 세우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모든
음악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나 찬양곡이던 그것이 정말 가사가 없는, 저 같은 경우는 가사가 없는 그런 오케스트라 곡, 기악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곡일지라도 저는 이런 멜로디나 선율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작곡가들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요즘 너무 뭐 이상곡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주를 하고 접하고 대하느냐가 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교수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음악을 하실 때 장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교수님의 그 섬기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계획하시는 연주나 또 비전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얼마 전에도 그 저의 비전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 계획했던 것대로 살아와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어느 지점에 와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내가 여기 와 있네라는 것이 더 저에겐 제 삶엔 그게 더 뭐랄까 맞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꿈이나 큰 비전을 갖고 막 몇 년, 몇십 년 앞을 놓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주신 뭔가 사명이 그때그때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던 그냥 프로페션이던 뭐든 상관없이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제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아 여기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가까운 시일에 어떻게 학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그런 좋은 음악을 우리 시카고 쪽 분들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예, 제가 2년 전에 저희 오케스트라 학교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 오케스트라를 그 같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스코키에서 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와 같이 했었는데 또 이번 10월에 또 그럴 기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국에서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클라라 주미강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특별히 또 한국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위스콘신 주립대학에 그 날에 맞춰서 또 한국 솔리스트 또 세계적인 솔리스트를 또 저희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연주가 10월 7일에 이제 미러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10월 8일에는 그 에반스턴에 있는 그 픽스타이거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기대되는 연주가 가까이에 있네요. 예. 네, 오늘은 지휘자이신 김준용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